로버트 할리, 향년 64세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 그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우리 곁을 떠나 향년 64세. 딸이 급히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끝내 그의 숨은 멈추고 말았다. 한때 한국 예능의 원조 외국인 스타로 전성기를 누렸던 그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다니 이 비극적인 결말에 모두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의 마지막 순간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의 마지막 날은 평범해 보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탁, 따뜻한 밥 한 술, 그리고 웃음소리. 그러나 그 평온함은 한순간에 깨졌다. 아빠, 정신 차려요? 라는 절박한 외침이 집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의 숨은 점점 약해졌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딸은 아버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하려 했으나 이미 그의 심장은 멈춘 뒤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살았던 로버트 할리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난 것이다. 로버트 할리는 1978년 미국에서 몰몬교 선교사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한때 아들 하재이와 함께 방송에 출연하며 모델 활동까지 할 정도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그 빛나는 삶은 2019년 불법 약물 사건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이후 신경암 투병까지 겪으며 끝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이후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했고 국제 변호사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다 1988년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대한민국에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1994년 부산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예능인 활동을 시작하며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이 말소되면서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공항에서 여권을 확인하는 직원들이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는 그를 의심해 입국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항에서 한국어 하는 직원 불러주세요라고 말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유쾌한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로버트 할리의 인생을 뒤흔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불법 약물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그는 구매 혐의는 인정했지만 투약은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이 소식에 많은 네티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푸근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그가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할리의 아들 하재이가 방송에서 유흥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기에 일부 네티즌들은 아들이 마약을 하고 아버지가 대신 자수한 것 아니냐는 루머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할리가 아내와의 불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를 마약으로 이끌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할리의 절친인 브리검 영대학교 명예교수 마크 피터스는 경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며 그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루머는 잠잠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가 10일 이내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자택에서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로버트 할리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도 주목받았습니다. 2008년 6월 2일 미주 한국일보와 스포츠 한국을 통해 한 방송인이 이태원에서 게이와 동거 중이라는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는 이 방송인이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단란한 가정생활을 보여줬던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니셜 히읗으로 표기된 인물이 누구인지 수많은 추측이 오갔는데 시간이 지나 로버트 할리의 불법 약물 투약 사건이 터지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할리의 공범은 20대 청년으로 그가 할리의 동성 연인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에 일부 언론이 할리를 아우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적 지향과 무관한 사건의 사생활을 들춘 보도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불필요하게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터넷에서는 할리가 결혼한 상태에서 자녀까지 둔 점을 들어 양성애자거나 클로짓 게이, 숨겨진 게이 라는 소문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리 측에서는 불륜이나 성적 지향에 대해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지며 그의 가족에게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로버트 할리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뇌신경 마비로 병원을 찾았다가 치료 중 다리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0.1% 확률의 악성 말초 신경초 종양이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심각했고 할리는 아들과 함께 재활과 절제 수술을 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송 활동도 끊긴 상황에서 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할리는 한국에서 누구보다 독특한 삶을 살았다. 의료 전문가들은 그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하며 그 배경에 여러 요인이 얽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할리는 2019년 마약 사건 이후 신경암이라는 희귀 질환과 싸웠다. 0.1% 확률의 이 질병은 그의 신체를 극도로 약화시켰고 다리 절제 수술과 재활을 거치며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여기에 마약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쳤다. 최근 방송 한 번쯤 이혼할 결심. 2024년에서 그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64세에 어디 취직하겠냐 며 눈물을 삼켰다. 아내 명연숙 씨는 그 일 마약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탄했다. 과연 그의 심장은 이 모든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걸까?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저녁 할리는 평소와 다르게 피곤해 보였다고 한다. 식사 중에도 말을 아꼈고 갑작스레 숨이 가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전조가 없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약물 사용, 신경암 투병, 고령화된 신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심혈관계 부담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밝혀질 것이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충격과 애도를 쏟아냈다. 그 유쾌한 할리 씨가 이렇게 가다니 믿을 수 없다.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일부는 마약 사건 이후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한 건가? 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의 절친이었던 브리거 명대 명예교수 마크 피터스는 그는 끝까지 가족을 위해 싸웠다. 며 눈물을 흘렸다. 로버트 할리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한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았던 그의 삶은 화려한 전성기와 깊은 나락을 오갔다. 약물 사건으로 무너진 이미지, 신경암과의 사투, 그리고 생계를 위한 배달 알바까지. 그는 끝까지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운명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평생 미안하다. 며 눈물 짓던 그의 모습이 마지막 방송에서 떠오른다. 과연 그의 심장이 멈춘 그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딸의 품에서 떠난 그의 마지막 숨은 어떤 미련을 남겼을까? 이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끝까지 용서를 구하며 살았다. 이제 그가 떠난 빈자리는 가족과 팬들에게 깊은 슬픔으로 남았다. 로버트 할리, 그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했던 추억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로버트 할리, 향년 64세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 그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우리 곁을 떠나 향년 64세. 딸이 급히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끝내 그의 숨은 멈추고 말았다. 한때 한국 예능의 원조 외국인 스타로 전성기를 누렸던 그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다니 이 비극적인 결말에 모두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의 마지막 순간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의 마지막 날은 평범해 보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탁, 따뜻한 밥 한 술, 그리고 웃음소리. 그러나 그 평온함은 한순간에 깨졌다. 아빠, 정신 차려요? 라는 절박한 외침이 집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의 숨은 점점 약해졌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딸은 아버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하려 했으나 이미 그의 심장은 멈춘 뒤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살았던 로버트 할리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난 것이다. 로버트 할리는 1978년 미국에서 몰몬교 선교사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한때 아들 하제이와 함께 방송에 출연하며 모델 활동까지 할 정도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그 빛나는 삶은 2019년 불법 약물 사건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이후 신경암 투병까지 겪으며 끝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이후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했고 국제 변호사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다 1988년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대한민국에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1994년 부산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예능인 활동을 시작하며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이 말소되면서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공항에서 여권을 확인하는 직원들이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는 그를 의심해 입국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항에서 한국어 하는 직원 불러주세요라고 말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유쾌한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로버트 할리의 인생을 뒤흔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불법 약물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그는 구매 혐의는 인정했지만 투약은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이 소식에 많은 네티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푸근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그가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할리의 아들 하제이가 방송에서 유흥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기에 일부 네티즌들은 아들이 마약을 하고 아버지가 대신 자수한 것 아니냐는 루머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할리가 아내와의 불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를 마약으로 이끌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할리의 절친인 브리검 영대학교 명예교수 마크 피터스는 경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며 그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루머는 잠잠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가 10일 이내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자택에서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로버트 할리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도 주목받았습니다. 2008년 6월 2일 미주 한국일보와 스포츠한국을 통해 한 방송인이 이태원에서 게이와 동거 중이라는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는 이 방송인이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단란한 가정생활을 보여줬던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니셜 히읗으로 표기된 인물이 누구인지 수많은 추측이 오갔는데 시간이 지나 로버트 할리의 불법 약물 투약 사건이 터지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할리의 공범은 20대 청년으로 그가 할리의 동성 연인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에 일부 언론이 할리를 아우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적 지향과 무관한 사건의 사생활을 들춘 보도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불필요하게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터넷에서는 할리가 결혼한 상태에서 자녀까지 둔 점을 들어 양성애자거나 클로짓 게이, 숨겨진 게이라는 소문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리 측에서는 불륜이나 성적 지향에 대해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지며 그의 가족에게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로버트 할리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뇌신경 마비로 병원을 찾았다가 치료 중 다리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0.1% 확률의 악성 말초 신경초 종양이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심각했고 할리는 아들과 함께 재활과 절제 수술을 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송 활동도 끊긴 상황에서 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할리는 한국에서 누구보다 독특한 삶을 살았다. 의료 전문가들은 그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하며 그 배경에 여러 요인이 얽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할리는 2019년 마약 사건 이후 신경암이라는 희귀 질환과 싸웠다.
0.1% 확률의 이 질병은 그의 신체를 극도로 약화시켰고 다리 절제 수술과 재활을 거치며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여기에 마약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쳤다. 최근 방송 한 번쯤 이혼할 결심. 2024년에서 그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64세에 어디 취직하겠냐? 며 눈물을 삼켰다. 아내 명연숙 씨는 그 일 마약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 이라며 한탄했다. 과연 그의 심장은 이 모든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걸까?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저녁 할 일은 평소와 다르게 피곤해 보였다고 한다. 식사 중에도 말을 아꼈고 갑작스레 숨이 가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전조가 없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약물 사용, 신경암 투병, 고령화된 신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심혈관계 부담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밝혀질 것이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충격과 애도를 쏟아냈다. 그 유쾌한 할리 씨가 이렇게 가다니 믿을 수 없다.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일부는 마약 사건 이후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한 건가? 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의 절친이었던 브리거 명대 명예교수 마크 피터스는 그는 끝까지 가족을 위해 싸웠다. 며 눈물을 흘렸다. 로버트 할리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한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았던 그의 삶은 화려한 전성기와 깊은 나락을 오갔다. 약물 사건으로 무너진 이미지, 신경암과의 사투 그리고 생계를 위한 배달 알바까지. 그는 끝까지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운명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평생 미안하다. 며 눈물 짓던 그의 모습이 마지막 방송에서 떠오른다. 과연 그의 심장이 멈춘 그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딸의 품에서 떠난 그의 마지막 숨은 어떤 미련을 남겼을까? 이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끝까지 용서를 구하며 살았다. 이제 그가 떠난 빈자리는 가족과 팬들에게 깊은 슬픔으로 남았다. 로버트 할리, 그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했던 추억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